예, 지금부터는 제가 앉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더 하나하나 뜯어봐는 이슈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김종석의 왜? 오늘은 이겁니다. 엄경고 왜? 네팔은 내 제2의 고향이다. 우리나라에서 네팔, 히말라야를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은 바로 산악인 어몽길 대장일 겁니다. 김종석의 왜는 어몽길의 경고죠. 불과 2달 전에도 이번 대홍수 지역 인근을 다녀온 어몽길 대장인데요. 제가 오늘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5월 말에 6월 초에 제가 그쪽으로 해서 거길 통과해서 제가 이번에 중국 티벳의 카일라스라는 성산 카일라스를 갔다가 라사를 들렀다가 나왔죠. 인도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힌두의 성지이고 티벳 사람들은 죽기 전에 거기 꼭 가는 게 소원이고 거기를 한 번씩 다 가고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인도에서 오는 그 순례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오거든요. 거기. 이 대표적인 히말라야 트레킹 명소인데다가 힌두교 성지 순례길도 있기 때문에 실종 외국인 가운데 이번에 인도 국적이 제일 많습니다. Dozens of tourist buses carrying pilgrims to Mount Kailash, which is one of Hinduism's most sacred sites, washed away by the wave of the water. 사고 당시 영상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협곡을 타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과 토성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서 순식간에 마을을 덮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과 30분 만에 강수위가 최대 9m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정도면 한 나라의 경보 시스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비가 쏟아져서 강물이 불어나는 보통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빙하의 붕괴로 촉발된 연쇄 반응이라 저 홍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제가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나와서 AI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참사가 난 트리슈르간 상류에는 비아가 녹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는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세계 최대 빙하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녹아내린 빙하 함석이 이 호수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폭염으로 이 둑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더니 이렇게 막대한 양의 물과 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이 V자 협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파괴적인 홍수로 마을을 덮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차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강 상류의 얼음과 암석 등으로 만들어진 구간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오늘 제가 직접 취재를 한 어몽길 대장, 본인이 처음 히말라야 갔을 40년 전 당시만 해도 빙하는 단단했고 빈틈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2달 전에 가보니 지금은 그 빙하가 녹는 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자연 발생된 빙하 호수들이 아주 다발적으로 많이 생겼죠. 이제 완전 핵폭탄 같은 어마어마한 폭탄만 무서운 게 아니고 자연 핵폭탄이라고 해요. 빙하 호수가 지금 산 쪽에 계속 길을 내고 산 속에 이제 산을 깎아서 길을 계속 내거든요.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이거 물 위에서 큰 거 한번 쏟아져 내리면 이거 다 쓸려 내려갔다는 생각을 불안불안했어요. 핵폭탄이 또 터질 수 있다. 수만 년간 얼어있던 세계 지붕 히말라야 빙하가 온난화로 녹고 있다. 네팔의 홍수 참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김종석의 왜로 이어가겠습니다. 목불뼈 왜? 그러면 장씨 관련 사건 국과수 부검 결과를 제가 찬찬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 씨는 사망 도구의 메인체,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국과수 부검 감정에 따르면 머리와 목, 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다만 시신에 남아있던 저 목불뼈 일부에서 골절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목불뼈는 설골이라고도 불리고 매우 얇은 뼈입니다. 이 목에 강한 압박 등이 가해질 경우 골절이 될 수 있어서 법의학적으로는 사망 경위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부위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국과수 사후 부패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패가 심해서
이 목볼 뿔뼈 골절을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다. 단언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설골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에 의하면 이 자살이라든가 의사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30% 정도, 타살인 경우는 한 50에서 70%니까 훨씬 더 이 설골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살의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이것은 뭐 자살이다 타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통계적으로 저 목불뼈 골절은 타살에서 발생한다. 타살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 A경장의 허위 종결로 무려 104일 만에 장 씨를 찾았으니 지금 사인 규명 증거들도 사실상 실종된 상태죠.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 오후에 제주경찰청장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만났습니다. 유족분들 실제로 만나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조금 제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은 차분하셨습니다. 유족분께서는 이제 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셨고요. 당연히 저희들은 고인이 한 점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들에게 통보해 드릴 겁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런데 장 씨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딸이 무서움을 많이 탄다. 무섭다고 야자나무 숲속으로 잘 가지도 않는데 거기에 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세간의 의혹처럼 도대체 왜 장 씨가 그 캄캄한 밤에 뾰족한 야자나무 껍질들을 비집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인적이 드문 저 숲에 왜 들어갔는지를 장 씨를 너무나도 잘 아는 아버지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딸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란다. 그런데 아버지는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적지 않은 시간 딸이 어떻게 숨졌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김종석의 두 번째 왜였습니다.